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열 경우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만찬으로 갑작스럽게 휴관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대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아예 휴관이 가능하다고 내부 기준을 변경해 버린 건데요. 네, 청와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정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 규칙의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을 휴관 사유로 인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규정까지 바꿔버리면서 범위를 대폭 넓혀버렸다고 합니다. 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해 11월 대관 규정을 개정해 대관 가능 시설 목록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 시설만 대관이 가능했는데, 네, 두 차례나 규정을 바꿔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부분 시설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문체부는 지난 5월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정해 사전 신청 등 아무 제약 없이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문체부가 박물관 관련 규정을 바꾼 이유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식 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선정을 했고 갑작스럽게 휴관을 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찬이 5월 2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과 사흘 전인 18일 휴관 공고를 올리고 21일 관람 예약분을 일괄 취소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관으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약이 취소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윤 정부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뻔뻔스럽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 등의 행사를 열고 있는데, 네, 이제는 하다하다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쓰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 생각도 없고 원칙도 없는 윤석열 정부. 네,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 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별짓을 다하면서 다른 사건 처리들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 건수는 무려 14,199건이라고 합니다. 네, 수원지검 미제 사건은 2021년까지만 해도 4,471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222건으로 폭증을 하면서 1년 만에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8월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2년 사이에만 3.18배 급증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 18개 지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수원지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3.8%에서 올해 18.8%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이는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인데 미제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대전지검보다도 1.99배 가량 많다고 하는데요. 네, 수원지검은 지금껏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다른 일은 하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만 죽어라 털고 있는 수원지검인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능하고 무식한 정치검찰, 한심한 검새들, 이러니 욕을 먹지. 국민 혈세로 헛짓거리하고 있는 검찰들, 정치질 하느라 증거도 안 나오는데 몇백 번씩 털어대며 사람을 괴롭히니 딴 일 제대로 할 시간이 있겠냐라는 댓글을 달며 검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오로지 야당 대표를 때려잡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니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닐까요? 네, 언론 개혁과 더불어 검찰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편입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대거 축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올 초 발주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탈락한다고 하는데요. 네, 또 2단계로 좁힐 경우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네, 피부양자 범위를 2단계까지 축소할 경우 은퇴한 부모님과 취직하지 않은 대학생들도 피부양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서민들을 때려잡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소득이 적은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다. 네, 정말 큰일입니다. 이직들 때문에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생겼는데요. 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